학교폭력 문제, 정말 우리 사회의 큰 관심사죠.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만들어진 법, 바로 학교폭력 예방법이 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떻게 작동하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진짜 궁금해하실 부분일 거예요. 학교폭력 신고가 딱 접수됐을 때 그 사건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 조치까지 가게 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지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 이 모든 절차를 이해하려면 법이 과연 무엇을 학교폭력이라고 말하는지 그 정의부터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법 제2조를 딱 들여다보면요. 이 학교폭력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어요. 중요한 건 학교 내외에서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이든 밖이든 상관없이 학생에게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다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법이 시대 변화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처럼 그냥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 문제가 되는 여러 명이 한 명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따돌림, 그리고 SNS나 메신저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도 명확히 학교 폭력으로 보고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 정말 심각한 문제인 딥페이크 영상 만들고 퍼뜨리는 것까지도 학교 폭력의 범주에 확실하게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법을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시스템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핵심 플레이어들이 누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높은 곳을 보면요. 국무총리 직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학교폭력 문제가 그냥 교육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나서야 할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국가적인 기본 계획 같은 큰 그림을 그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겪게 되는 개별 사건들을 하나하나 직접 다루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말하자면 여기가 바로 현장의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설명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실제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어떤 순서로 일이 처리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절차를 한번 쭉 보세요. 모든 건 1단계 신고에서 시작됩니다. 법적으로 누구든 학교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는 2단계, 바로 초기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하나 나와요. 만약 사안이 비교적 가볍고 피해 학생 쪽에서 괜찮다고 동의하면 3단계인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 위원회로 보내는 부담을 줄이려는 제도죠. 하지만 그게 아니거나 사안이 심각하다면 4단계로 심의위원회의 사건이 넘어가고요. 마침내 5단계에서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딱 내려졌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질까요? 법은 이 둘에 대한 조치를 명확하게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법이 가진 두 가지 목표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바로 보호와 선도죠. 왼쪽을 먼저 볼까요? 이건 제16조에 따른 피해 학생 보호 조치인데요. 심리상담이나 치료 지원처럼 상처를 보듬고 학급을 바꿔주는 식으로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오른쪽은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입니다. 서면 사과 같은 비교적 가벼운 것부터 시작해서 봉사활동, 특별교육을 거쳐서 사안이 심각하면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처분까지 단계별로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법 제16조를 보면 피해 학생이 받는 심리상담이나 치료에 드는 비용은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못 박아놨습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책임을 경제적으로도 분명히 한 거죠. 근데 위원회 결정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결정이 최종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이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요. 거기서도 안 되면 법원으로 가서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 돈 문제, 그러니까 손해배상 같은 문제가 얽히면 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분쟁 조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여러 단계의 안전장치를 둬서 이의를 제기할 길을 열어둔 거죠. 오늘 우리는 학교폭력 예방법이 어떤 구조로 또 어떤 절차로 움직이는지 쭉 살펴봤습니다. 보셨듯이 법은 사이버 폭력이나 딥페이크 같은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응하면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과연 법이 바뀌는 속도가 날이 갈수록 더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학교폭력의 변화를 온전히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